안녕하세요. 저는 상해 외대 한국어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윤경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중국어 전공으로 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대학원 과정은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석사, 박사, 그리고 박사호까지 중국에서 하고 상해외대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지금 원어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사실 대학원 생각 별로 없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제가 우연히 라일라이 중국어 학원 제가 방문 교사를 하게 됐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제가 좀 중국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그러면 중국 유학을 가보고 싶다. 저도 그때는 이렇게 제가 오래 중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게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중국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유학생도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유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 말레이시아 유학생도 있는데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저랑도 굉장히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어에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됐을까 그런 게 궁금해서 제가 1학년 신입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자기소개를 좀 요구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 문화에 관심 없는 그냥 학생도 있지만 좀 많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 원래 좀 관심이 있어서 예를 들면 드라마라든가 좋아하는 아이돌, K-pop 그리고 또 한국어를 조금 미리 공부를 하고 온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 보면 저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좋아해 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라마다 그 언어마다 딱 그 언어만이 딱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중에 잘 쓰는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중국어에는 없거든요.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이런 표현도 없어요. 물론 그 비슷한 표현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딱 맞게 번역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를 설명을 해요. 이거는 이러한 뜻인데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그거랑 똑같은 표현은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그냥 이제 음식을 먹기 전에 뭔가 감사 인사를 하고 싶으면 그냥 시시에 감사합니다 정도지 잘 먹겠습니다와 똑같은 표현은 저희는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이런 정서구나. 그래서 가끔은 아쉬운 게 이게 감사합니다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딱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건 잘 먹었습니다인데 그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울 때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좀 다른 거에 언어가 반영이 되는구나. 네, 그런 걸 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중국에서 살아야겠다, 또 오래 그렇게 살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석사만 하고 다시 한국에 갈 거라고 계획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제가 의외로 참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저를 잘 포용해주는 느낌? 그렇게 이방인을 대하는 느낌보다는 제가 좀 사실은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중국인이 아니라는 걸 모를 정도로 굉장히 현지화된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그래서 중국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한 번씩 은교가 나는 네가 외국인인 거를 잠시 잊어버리고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조금 적응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한 번씩 가끔씩은 이제 나 외국인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이제 제가 학교에서도
이제 저는 다른 중국 선생님하고 좀 시스템 좀 다르고 또 거류증을 신청을 해야 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아, 나 외국인이구나라고 느끼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막 내가 외국인이어서 힘들다 뭐 그렇게 느끼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드 때는 그때는 조금 예민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그때 제가 박사 과정이 있었을 때 같은데 분위기가 약간은 그 한국인에 대해서 약간 그런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 주변의 중국 친구들이 저를 오히려 걱정해 주더라고요. 요즘에 분위기가 조금 그래. 한국인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너 학교 안에 있으면 괜찮아. 혹시나 제가 밖에 나가서 혹시 안 좋은 뭐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렇게 제 주변 친구들은 저를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뭐 그렇게 뭐 약간 나라 간의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가 피부로 직접 와닿는 어떤 그런 변화랄까요? 약간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잘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도 아마 좀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중국에 제가 처음 갔을 때도 제가 생각했던 중국은 아니었어요. 제 생각보다 훨씬 발전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제가 좀 느낄 수 있는 정도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상해인데 상해는 이런 느낌입니다. 항상 공사 중. 그러니까 어디서나 새로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항상 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해서 중국이 제가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가 90년대 후반이었었는데 그때도 상해는 이미 대도시였고요. 북경에서 있을 때보다 상해에서 지낸 시간이 훨씬 긴데 상해는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많이 발전했고 또 계속 빠르게 발전을 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전제품 이런 거, 삼성, LG 이런 거가 집에 있으면 이제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고 예전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그때가 가장 삼성폰을 가장 많이 썼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10년 초반까지 그때가 뭐 한국 화장품, 한국 가전제품, 뭐 그리고 삼성폰 굉장히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라면 현재는 사실 뭐 그 중국 자국 내 브랜드도 사실 많이 성장을 해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뭐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국내 브랜드를 쓰자. 우리 국내 브랜드도 충분히 훌륭하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변화를 사실 제가 조금 느끼긴 합니다. 한국 화장품도 예전만큼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막 선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이 경제적인 수준이 많이 발전하면서 제가 느끼는 걸로는 예전에는 한국을 조금 뭐랄까 조금 이렇게 선망의 대상, 동경의 대상으로 봤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도 이제 비슷해. 우리도 이 정도는 해. 라는 약간의 동등한 약간 이런 시선으로 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라든가 특히 예능 같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국 예능 정말로 잘 만든다. 그건 중국이 아직 한참 멀었고 그리고 중국이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조금 급한 것 같고 중국 사람들은 좀 느긋한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중국 사람들은 좀 천천히 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관찰하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충분히 그렇게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습니다. 유학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중국 친구들을 보면서도 느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을 때 뭐 중국 사람들 속을 알 수 없다, 뭐 약간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생각하기로는 속을 알 수 없다기보다는 중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 드러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서두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사 때 저희 동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친해지기까지 한 1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중국 사람들과 만약에 뭔가 일을 하든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맺든 너무 서두르지 않고 조금은 좀 천천히 그렇게 서로 아는 그런 인내심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을 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중국 사람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중국 사람들은 그 진심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가식이나 어떤 계산이나 그런 거 조금 내려놓고 일단은 이 사람과 그냥 순수한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어를 잘하는 거는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그 언어를 바탕으로 그 문화를 그냥 겉핥기가 아니라 정말로 조금 더 깊게 그 문화를 이해하고 중국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받아들이고 잘 적응하는 그런 게 저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목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중국에 사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에서 지내면서 중국 친구들한테, 중국 사람들로부터 제가 참 많은 배려와 그리고 관심,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한국을 좋아하는 학생들, 그리고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좀 더 평등하게 잘 교류하고 진심으로 잘 대하고 제가 줄 수 있는 도움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나라긴 하지만 분명히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들도 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그런 뭐랄까 오해랄까요? 약간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도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 중국에서 산 경력이 좀 더 오래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한류라든가 케이팝 우리 문화가 중국에도 그렇게 아직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면서 화이팅 하면서 자긍심으로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중국 생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